여러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뭐 그야말로 일파만파죠.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은 의외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될 때가 됐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곧바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말입니다. 전 국민 5,200만 명 정도 되죠. 월 30만 원씩 주자 이렇게 말입니다. 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황당하게 보입니다. 일하지 않는데 거기다 돈을 주자?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복지 지출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금액으로 보면요. 232조예요. 232조. 지난해 제출한 것만 말입니다. 거의 복지 지출이 1년 예산에 절반가량 올라가게 생겼어요. 절반가량. 작년에는 거의 올라갔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전체 GDP 있잖아요. GDP의 12.1%를 차. GDP가 얼마 정도예요? 우리가 GDP가 지금 실질 GDP는 한 1,800조 좀 넘죠. 명목 GDP는 1,900조가 좀 넘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에 12%나 차지해요. 지금도 엄청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이 먼저 꺼냈어요. 이슈 선점하겠다. 이슈 선점하겠다. 이슈를 미래통합당이 선점을 해서 다음 대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대통령을 하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선 주자들 뭐 대선 주자라고 예비 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잠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 기본소득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죠. 이슈 선점을 뺏겼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대선에서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뺏겼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자고. 이낙연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죠. 여기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찬성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김두관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반대한다. 뭐 반대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어디 돈이 있느냐 재원이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좀 반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야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권에서 원희룡 지사 선별적 뭐 복지 이야기를 했고요. 오세훈 그다음에 유승민 똑같습니다. 이슈를 빨리 선점하고자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 거죠. 참 이거를 보면서요. 지금은요. 여든 야든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 필요 없어요. 권력을 잡으면 된다. 안 그러면 뭐 지니까 어차피 다음 대선에는 국민 기본소득이 빅 이슈가 아니겠느냐. 빅 이슈인데 그 빅 이슈를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선점을 하고 그 선점을 한 곳에서 잡고 계속 밀고 가겠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주자고 했다 하는 그 이슈를 잡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는 건요. 한술 더 떠는 게 많아요. 한술 더 떠는 게.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월 10만 원 주자 월 20만 원 주자 아직 그 금액에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완욱 의원은 월 30만 원씩 주자 이렇게까지 다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재원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재원이 예, 월 말입니다. 월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만약에 돈을 준다고 하면 들어가는 돈이 187조 2천억 원입니다. 187조 2천억 원이요. 그러면 지금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 두 개 합쳐볼까요? 소득세는요 88조 5천억 원 원래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법인세는 58조 5천억 원이에요. 이것도 원래 예상치. 두 개를 합치면요 147조입니다. 147조. 그렇다면 월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려고 하니까 187조 2천억 원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배를 올려야 돼. 지금의 배. 아니면 3배를 올리든지. 2배 내지 3배. 소득세도 2배 내지 3배. 법인세도 2배 내지 3배를 올려야지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다.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올리든지. 예. 결국은 예, 소득세가 나간다는 것은요. 소득세가 나간다는 것은 법인세가 나간다는 것은 가진 자의 돈을 뺏어서 예,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 이야기인가요? 사실 이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거 전 세계에서 다 실패했어요. 핀란드도 실제 실업자 2,000명에게 실업급여 대신에 월 79만 원 기본소득을 줘봤거든요. 이거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예.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이란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실험을 해봤지만 효과가 없다. 스위스 같은 경우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75%가 반대했습니다. 75%.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권력을 잡고자 국민의 어떤 인기, 파퓰리즘에 기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인기 영합주의가 계속 가면 갈수록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은. 예. 국민은요. 앞에서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뒤에서 다 쪼글쪼글해집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니까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누구도 예. 돈을 준다는 데는요. 다 찬성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게다가 또 여기다 프로파간다. 아마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 보세요. 긴급재난지원금. 표를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위 70%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전 국민의구로 바뀌었어요. 광진 을에 고민정 후보자가 나와서 유세를 할 때 말입니다. 예, 유세 지원차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인영 대표가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국민에게 줬어요. 얼마나 소비의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이제 통계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관제 기부 독려했죠. 10%에서 20% 주겠다. 10%에서 20% 기부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적어도 14조 정도가 뿌려졌으니까 1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까지 관제 기부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7천억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7천억도 안 될 수 있다. 완전 실패죠. 결국은요. 그렇게 명분을 삼아서 전 국민이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을 삼아서 국민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누그러뜨리는 한편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지금 다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민 기본소득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할 거냐? 부자들에게 뺏겠다. 부자들에게. 정세, 서민들의 정세는 안 한다. 부자들한테 빼앗아서 그 돈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주겠다. 국민 기본소득을 주겠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결국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더 많이 가져오고 이런 듯 말로 하겠죠. 그야말로 미사여구 아주 달콤한 말로 또 국민을 속이기 시작할 겁니다. 차라리 말입니다. 차라리. 지금 복지 비용이 232조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는 게 솔직히 정답이에요. 지금의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답은 내팽개치고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색다른 어젠다에 모두가 골몰하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말이에요. 당연히 뭐 지금 기재부는 반대겠죠. 지금 뭐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예요. 현재까지 3차 추경까지만 하더라도 43.7%예요. 여기다가 세입이 그만큼 또 줄어들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GDP 대비거든. 이게 명목 GDP 대비입니다. 게다가 물가도 떨어지고 있으면 44%보다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명목 GDP가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명목 GDP를 나눈 값이거든요. 거기다 곱하기를 했고요. 결국은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포퓰리즘으로 가겠구나. 여든 야든 대선을 앞두고 총선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대선에서야 하물며 안 하겠어요? 이거는 권력이 이동되는 건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경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